또 가을의 여유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좀 미리미리 좀 어떤 책을 읽을지 준비하시는 것도 또 가을을 맞이하는 하나의 더 큰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마음으로 맞이하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또 월요일의 책갈피 이번 주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지 일단 안지원 작가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4차, 이번에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다. 좀 감이 잡히네요. 네. 워낙 디지털화, 뭐 인공지능, 요즘 그런 또 화두가 계속해서 떠오르니까 네. 좀 예전에 대한 복고풍 이런 것을 좀 선호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또 제목이 다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날로그의 반격.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때 미국과 유럽에선 옛날 레코드판이 부활해서 팔리고 있고 필름 카메라 공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서점이 창업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끝났음이 분명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 아날로그에 관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이 완성된 바로 그 시점에 디지털이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가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과 그것들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설명한 책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서구, 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도리어 뭐 오프라인 붐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뭐 스마트폰으로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SNS라든지 이런 그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야에서 이런 그 아날로그 또 오프라인 붐이 일고 있는 거죠? 우선 뭐 레코드판, 종이, 필름, 보드게임이 새로운 시장에 통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게 완성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성공을 이끌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어서 애플 제품을 가장 비싸게 파는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 유니언 스퀘어 그린마켓에서 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중심의 경제에서 아날로그적 아이디어가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일단 레코드판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LP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예. 저희 집사람도 가장 아까워하는 게 어릴 적에 집에 이렇게 LP판이 많았대요. 예. 근데 그걸 다 버렸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됐죠. 글쎄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버리는 대상이었는데 예. 이젠 귀해졌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레코드판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선 음악을 연주하는 기기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에디슨의 축음기를 발명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게 오르골처럼 철의 원통에 홈을 내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음악을 들었던 게 음악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너무 고가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플라스틱 판에 옮기고 그 소리를 바늘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레코드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가 너무 불편해서 작은 사이즈의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게 됐죠. 네. 근데 카세트 테이프가 자기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 소리가 쉽게 망가지는 단점이 있어서 레이저 바늘 방식의 CD로 바꾸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CD가 MP3도 바뀌게 되어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MP3 기기에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녔던 시대가 또 등장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젠 클라우드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젠 듣고 싶은 노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겠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는 공짜로 음악이 신곡에서 클래식까지 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첨단의 시대에 구시대의 유물인 레코드판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40대 중후반 또 50대 이 모든 것들 다 겪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어릴 때는 LP판이었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CD가 나오고, 또 MP3, 이제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다시 LP판이 각광받고 있다. 예. 그런데 분명히 LP판은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그 음질도 이렇게 썩 선명하지 않고요. 그죠. 깨끗하지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레코드판이 부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저자는 우선 레코드판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기만 한다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선 스트리밍 시장은 순수익이 거의 전무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내놔도 수익이 전부 다 광고회사고 플랫폼 회사가 전부 가지고 실제로 만든 사람이 음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수익을 내긴 내지만은 그 비중이 작다는 것이죠. 한 1% 이렇게밖에 안 돼요.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따라서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100만 개를 판매하는 것보다 실제 음반 하나를 파는 게 음악가에게 더 낫다는 것이죠. 게다가 실제로 레코드판을 그동안 구매를 했던 사람은 오디오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에 소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오디오 매니아들의 유지되던 시장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남과 다른 취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코드판을 구입하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1년에 2, 3만 장 선이던 시장이 2010년 이후 5년 사이 1000만 장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레코드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단순하게 노래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경험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레코드판을 구입을 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럼 역시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던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이 필름 아니겠습니까? 예. 카메라 필름이요. 예. 뭐 정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뭐 정말 요즘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한 1200만 화소 되는 것 같아요. 디카보다도 핸드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DSLR 뭐 굳이 거의 그 정도 수까지 의미가 나와요. 없는 정도 예. 됐는데 예, 예. 그러면서 그 필름 카메라를 만들던 거, 뭐 코닥이라든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근데 새로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2000년에 그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갈 때 디카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당시 고가의 카메라였어요. 디카가 굉장히 거의 안 파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 필름 카메라를 사가지고 가서 쓸 때였는데 2001년 귀국할 때는 그 온 유학생들이 대부분 디카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순식간에 밀어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코닥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2000년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카메라에선 필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라는 게 화약 제품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공장이 필수였죠.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카메라 회사 겸 필름 회사였던 코닥이 거대한 공정을 세계의 곳곳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그 회사의 제품 개발 담당 직원이 초등학교 학생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빠 뭐 하시니 와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자기가 필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필름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름은 빛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빛을 담는 그릇을 필름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 빛을 기록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코닥은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이 기술을 묻어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필름 공장을 만들지만 결국 진격의 디지털 카메라가 코닥을 망하게 하고 필름 순식간에 공장은 폭파가 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가끔 일회용 카메라 초고급용 전문가용 필름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필름 카메라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찾기 시작하는데 그 필름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0대들이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뭐 디지털 카메라 또 디지털 카메라가 또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엄청난 화소를 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설정도 뭐 정말 소위 얘기하는 뽀샵처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되죠. 다 돼서 나오고요. 예. 화질도 좋고 예. 또 SNS 등에서도 굉장히 또 바로바로 유리하고요. 예. 그런데 필름 카메라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일단 한 번을 찍더라도 신중하게 찍어야 되고 한계가 있으니까. 뭐 디카는 그 한 100장 막 찍어요. 네. 그냥 잘 나온 거 한 장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찍어야 되고요. 찍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 필름 카메라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겠고요. 네. 또 인화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걸 또 파일로 바꿔서 정말 컴퓨터에 또 다시 활용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복잡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를 다시 찾는다. 이유가 뭘까요? 책 속에서 가장 공감된 이야기 중 하나가 그겁니다. 사진이 사라졌다. 음. 우린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면서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더 많이 찍기는 하지만 이걸 프린트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디카나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계정이 바뀌었을 때 그동안 찍어진 사진이 싹 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꼼꼼한 사람들이 백업을 하게 되고 백업을 한다고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죠. 결국 앨범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카메라는 달라요. 이 필름 카메라는 사진 중에서 앨범에 꽂아놓고 세월이 지나거나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건 디지털이 줄 수 없는 아날로그만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디지털로 찍은 것도 예. 인화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개념이 솔직히 다르다는 건가요? 한번 예. 생각해보죠. 인화하신 거 얼마나 되세요? 아, 그래도 아무튼 인화는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저기 뭐죠?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예. 한 개 10장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천 장이 넘는데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필름은 반드시 인화를 해야만 합니다. 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순간만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그 중에 잘된 사진을 앨범으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게 추억이 된다는 것이죠. 예. 디지털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공개되는 게 또 부담스럽다고 해요. 네네. 자신만의 자유 혹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서점을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만은 뭐 2부 예. 그러니까 전자부 그 이제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종이에 활자화되어 있는 예. 그 책장을 넘기는 바로 그 맛 때문에 이북은 넘어갈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도 이렇게 그 컴퓨터로 찾아볼 수 있지만은 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역시 종이에 인화지에 인화된 그것을 보는 맛. 그렇죠.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게 또 분명히 매력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간의 기억은 체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필름이었을 것이죠. 예. 그 이후로는 없네요. 이거 다 그런 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이번에 그 사진 정리를 다시 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고 몇 년 동안 인화를 했던 건 없네요. 예. 예전에 사진 찍었다 하면 다 무조건 인화를 했었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도 그렇다면은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종이책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아마 이 세계에서 디지털을 가장 많이 대체하는 물건이 바로 종일 겁니다. 현재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 TV, 라디오 등이 전부 다 종이를 대체하려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인류 역사상 종이의 수요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종이의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무리 스마트가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도 종이책 교과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시내 한가운데 오프라인 서점을 다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서점 창업이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 중입니다. 네. 서점 업계가 굉장히 힘들다. 예. 고난의 행군을 정말 지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예. 다시 한번 좀 빛이 보이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근데 대부분은 많이 망할 거예요, 3년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사람도 시장을 또 예. 먹겠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종이는 대체가 불가능할 걸까요? 이게 분명히 그 디지털로 이렇게 검색하고 또 사진을 보고 글을 읽는 것이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아날로그인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인간이 오랫동안 지식에 대한 소유의 욕망이 종이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순간 사실 지식은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런데 지식을 현실한 상태로 소유함으로써 안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전자책과 종이책을 가지고 기억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종이책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기억은 공간과 체험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믿는 정보는 다시 출력을 해서 재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책 속에는 그 외에도 종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다이어리를 파는 기업들이 자신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종이를 판매하는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젊은 시절은 좋았던 시절로 기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가 활용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또 환상도 분명히 있죠. 가지고 있고 추억도 가지고 있고요. 뭐 요즘 뭐 응답하라 9794 예. 88.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러한 그 추억에 대한 이 심리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 뭐 4차 산업시대,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또 디지털 시대, 또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인간의 설 자리가 과연 남아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 좀 반가운 또 내용으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마존의 설립자 조프 베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런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변화하지 않고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 변화하지 않는 남는 것에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합니다만 또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인간의 반격 그렇게 이렇게 괜찮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내밀한 감정의 반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또 어떻게 또 산업화가 되고 우리가 또 예상했던 것에서 좀 다른 이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오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했고요. 지금 이어지는 곡들 좀